외부에서 지원해라, 통제해라, 뭐 이런 지시를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모든 출입하는 사람을 모두 차단하라. 이게 확대 해석되거나 훨씬 넓은 범위로 지시를 내립니다. 그 이유는 뭐죠? 사령관께서 직접 언급한 짓이고 제가 지원하라고.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. 첫 번째 하나만. 잠깐 있어 보세요. 예. 예, 질문하십시오.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. 지금 화요일에 각 2시간씩 그 부여하신 의미가 그러면 그 증인 신청 평의에 대한 결과를 뭔가 어떤 방향을 이미 가지시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열려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아니 대한 지금 평일 안 거친 상태에서 네. 뭘 전제로 제가 말씀드릴 네, 수는 그리고 없고 예, 예. 말 그대로입니다. 알겠습니다. 제 말을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지금 두 명의 헌법재판관과 윤석열 대표 측 가만히 들어보면요. 그동안 꽤 신경전이 있었던 겁니다. 지금 보신 장면도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어요. 상황이 좀 이렇게 여러 번의 헌법재판이 열렸지만 이런 신경전들이 계속 좀 나타났어요. 어떻게 보면 긴장 관계라고도 할 수 있죠. 이런 가운데요. 오늘 헌재가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.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불만 표시를 했어요. 근데 두 가지가 결정이 됐는데 일단 증인이 추가가 됐고요. 그리고 변론길, 그러니까 헌법재판 이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. 우선 헌법 변론길 지정이라고 그러죠. 이 숫자가 늘어났는데 18일에 9번째, 이거는 뭐 이미 확정이 됐는데 오늘 10번째, 20일에 일단 한 번 더 추가가 됐습니다. 그리고요.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우리 측이 신청한 증인 왜 다 채택 안 해주세요? 이렇게 불만 표시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그걸 받아줬어요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추가한 한덕수 총리 정했고요.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또 추가로 정했습니다. 그리고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오늘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. 3명이 채택. 그리고 각각 언제 신문합니다. 다 날짜 시간까지 잡혔어요. 이런 상황입니다. 일단 이런데요. 요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. 세 분 나와 계십니다.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. 서영주 맥 정치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. 그리고 서정민 변호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우선 최경철 위원께. 특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증인 신청했지만 헌재에서 안 받아줬거든요. 기각이에요. 증인 안 된다고. 근데 오늘은 받아줬어요. 증인으로. 그럼 앞에서의 판단과 오늘 판단이 달랐던 건데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? 아무래도 헌재는 좀 속도를 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예. 계속된 장외 집회가 조금 압박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지난주 대구 집회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.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예. 뭐 모를 정도로 대구에서 그 정도 인원이 그렇게 거리에 모인 거는 뭐 사상 초유입니까? 그 지하철역이 생기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 건 처음이라면 그게 그 지하철역을 이용한 사람이 한 9만 명 가까이 됐다 그러니까 9만 명. 그러니까요. 뭐 9만 명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상당 숫자가 그렇죠. 거기 참석을 내려서 위해. 그 광장으로 갔던 것 같은데 오. 그만큼 집회의 위력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런 여론을 보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기 그럼 때문에 약간 그거에 대한 압박과 부담 때문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사항을 좀 받아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?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 중 6명이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예. 또 3명은 국회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정파성이 사실 없다고는 보기 어렵거든요. 뭐 대법원에서 추천한 분들은 정파성이 좀 떨어지겠지만 예.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6명 임명된다는 것은 이분들이 정파성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. 이분들도 과연 여론을 외면하고 그냥 갈 수는 있겠느냐. 음.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여론이 움직이면서 또 언론이 또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?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헌법재판소 재판을 갖다가 졸속 재판 뭐 이런 제목도 달고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서 계엄 절차의 적합성, 과연 그 계엄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고 그리고 의결 심의가 제대로 됐는지 이것을 들여다보겠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계엄이 왜 이르게 됐는지 야당이 얼마나 행정부를 압박해서 행정부의 그 권능을 무효화하고 그렇게 돼서 상권 분립이 형해야 됐는지 예. 그런 과정도 알아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. 서영주 소장님. 네. 그러니까
오늘 결정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뚜렷한 설명을 안 했어요. 앞서서 한덕수 총리 증인 신청도 기각할 때도 그렇게 별다른 설명은 없고 그냥 기각됐습니다. 오늘 채택했을 때도 별다른 설명 없이 채택했습니다였어요. 기각했던 증인에 대해서 오늘은 또 채택한 거. 약간 이제 입장이 달라진 건데 이거 왜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라고 보십니까? 일단 재판관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헌법 재판에 있어서의 내일 안의 판단을 순서대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군대를 국회에 투입하게 된 원인, 예. 그 현상이 존재하죠. 그러면 그 원인은 여러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억에서 배경을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거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었는지를 좀 들여다봤는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는 이게 국무회의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그렇죠. 증언들을 했었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발언이 돼 있어서 좀 논박이 있는 증인들을 데려다가 듣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김영은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. 있는 거 최근에 아니겠어요? 증인으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이 증언들이 있다 보니 그러면 최고 책임자인 한덕수 총리를 데려다가 한번 들어보자라고 평에서 결정이 뒤늦게 된 것 같아요. 증인들이 그 뒤에 증언들이 진술들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따져볼 필요성, 약간 상황이 달라졌다 이 뜻입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조상현 그 수방사 경비 단장이죠. 예. 거기를 이제 재판부가 직권으로 부른 도 같은 이유입니다. 이진우 수방사령관, 여인영 방첩사령관, 김용현 장관, 예. 충안고 이 출신들이 뭐 진술을 바뀌면서 군에서 이제 체포 지시라든지 국회 투입이 없었다는 식의 발언을 하니까 예.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가장 어떤 이해 충돌이 안 되는 예. 현장 신무자를 직권으로 선택을 하잖아요. 예. 저도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굳이 안 들어도 국무회의의 어떤 정차적 정당성은 재판부가 확증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예. 요청을 하니 그러면 한덕수 총리 불러다가 한번 확인해 보자 정도의 평의가 이루어졌다. 그렇게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 두 분의 어떤 이 해설, 논평, 분석 들어보셨죠?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여론의 분위기에 약간 압박을 느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사항을 혹시 들어준 거 아닌가? 아니면 국무회의 개최 그 효용성 관련돼서 약간의 진술들이 갈리고 있으니까 이걸 따져보려는 상황, 약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것인가? 모르겠습니다. 헌재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했어요, 지금. 그냥 채택했습니다만 공개한 겁니다. 그러면은 지금 예정되면 20일이에요. 그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각각 다 출석하는 그 모습.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이 모습이 20일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20일까지 변론이 재판이 하나 더 잡혔어요. 그렇다면은 2월 말에 뭐 탈심한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. 그럼 3월로 넘어가게 된다는 건데요. 이런 상황에서 20일에 잡혀 있는 이 재판 변론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25일로 연기해 달라고 했습니다. 서정빈 변호사, 일단 왜 연기했다고 봐야 될까요? 20일 잡힌 걸 25일로 그러면서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이런 설명을 좀 나왔거든요.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? 네,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일 경우에는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예. 이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일단 공판 준비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처음 시작하는 날. 그렇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당일에는 구속 취소 여부와 관련해서도 또 심리를 한다. 얼마 전에 구속 취소 신청을 했죠. 네.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제 심리를 한다라고 일단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들을 준비할 시간도 사실 필요하고 또 출석도 아마 뭐 형사 재판에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들어서 예. 결국에는 이제 기일 연기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25일이면은 20일인데 원래 그걸 25일로 늦춰야 되면 그 다음 주 넘어가는 거잖아요. 네, 그럼 그렇습니다. 또 늦춰지는 거네요. 또 헌법재판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신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인용을 할 것인가, 그래서 기일을 연기할 것인가, 그렇지 않을 것인가 상당히 좀 지켜봐야 아직까지는 될- 설명은 네. 없어요. 사실 지금 뭐 고민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일단 뭐 공판 준비 기일이나 혹은 뭐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 이 형사 사건에서 예.
윤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. 예. 그런 것들은 뭐 임의적으로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뭐 탄핵 재판 역시도 첫 기일 외에는 사실 윤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해야 될 그런 의무가 없기 구속 때문에 취소 신문도 꼭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? 네, 서류 심사로도 사실은 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. 이 모든 절차들이 사실은 뭐 임의적으로 그 출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. 그렇다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특히 이번 증인 신문도 추가 증인 신문 자체도 이제 좀 예상 밖으로 기일을 지정을 했던 것만큼 이런 기일 연기까지도 받아줄까라는 점이 조금 의문이 있긴 한데 예. 다만 이제 어쨌든 이 헌법 재판 그리고 이 형사 재판 예. 모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우 중대한 그런 절차들이기도 예. 하고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뭐 출석을 꼭 해야 된다 혹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. 결국 이제 피고인 혹은 이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다면 물론 뭐 시간을 조정하는 그 방법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예.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방어권 보장을 조금 더 해주기 위해서 혹은 이후에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비판이나 비난점들을 조금 염두를 해두고 기일 연기를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20일, 오는 20일이 헌법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겹치는 날이에요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그날은 좀 연기해 주시죠. 25일로, 그 다음 주로요.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. 아직 헌재의 판단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고요. 일단 오늘 들어와 있던 뉴스,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내용 좀 전해드렸고요.